이제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준비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엔터입니다. 엔터. 예.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마 엔터를 좀 저점에서 잡은 분들께서는 전혀 딴 세상 얘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엔터가 9월 저점을 찍은 이후에는 2달, 거의 3달 가까이 계속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자, 중국 무비자 입국 기간 확대, 한한령 이제는 없어진다, 여러 가지 기대감들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이 엔터 전문가이기도 한데 오늘 또 발제를 해주셨네요. 네, 지금 거의 3번 연속 방송에서 엔터주를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YG 플러스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큰 수익이 좀 났었는데 예. 일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 차트로 보면은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중국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당연히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일단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나 BTS와 블랙핑크입니다. 일단 내년에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둘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음반에서 담당하고 있는 매출이라든지 전체 공연 수익에서 담당하고 있는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둘의 부재가 상당히 좀 뼈아픈 그런 상황이었죠. 올해 같은 경우엔. 다만 이제는 내년에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과 더불어서 기대감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11월 달 들어서 시총이 한 2조 정도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내년에 대한 실적을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전수익 채널이 고르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앨범 수익까지 이어지는 게 한 올해 대비했을 때 최소한 20%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도 사실 다른 빅4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좀 그나마 잘 나왔던 이유들이 공연 매출과 그다음에 MD 매출이었거든요. 이건 내년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연차에 있던 아이돌들, 예를 들어 작년이라든지 올해 데뷔했던 저연차의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이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어떤 실적 반영, 그다음에 슈퍼 IP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아티스트들의 어떤 컴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나는 시점이 내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길게 보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랫폼 매출, 위버스라든지 이런 DAU 같은 플랫폼에서도 이제 매출이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료 서비스라든지 중국 시장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어떤 확장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플랫폼 매출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대선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계속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대선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자유로운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엔터는 내년에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전망들이 많았고 실제로 내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연말쯤부터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무엇으로 가지고 오셨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탑픽입니다. 이번에는 대형사들이 나왔네요. 하이브와 YG가 나왔습니다. 자, 하이브부터 들어볼까요? 네, 하이브는 이제 앞서서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IP 중에서도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라인업이 BTS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BTS 단일 IP로 이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엔터 3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엔터 4사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BTS가 내년에 완전체로 이제 컴백한다는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 음악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이 제일 크고요. 빌보드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리고 2위로 가장 큰 거에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한 J-팝 문화가 굉장히 큰데 지금 K-팝에 대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획을 그은 게 이제 BTS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 대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완전체 그룹이 내년에 컴백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와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주가가 상승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민진 쇼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뉴진스와에 대한 얘기, 어도어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에 대한 측면에서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임을 하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바닥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과거에도 앞전에 이제 10만 원대를 찍고 나서 한번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쉬지 않고 거의 30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전에서 상장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타니까 40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세를 타면은 쭉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BTS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길게 상승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군대 갈 때만 해도 이거 정말 큰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저희 뭐 이렇게 주식 좀 하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가고 멤버들 이제 다 컴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이었고요. 자, 다음은 YG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이제 YG 플러스를 소개해드렸는데 이건 사실 로제 이슈가 컸었죠. 근데 YG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제 관련된 실적은 사실 YG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YG 플러스에 영향을 주는 거지만 이제 블랙핑크를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적자지만 내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실적에 반영되고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월드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조금 매도 전환을 한 부분은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아직 이 정도라면 강한 매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YG 플러스에서 나온 차익 매물들이 YG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올 수 있는 확률도 꽤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박철순 매니저가 얘기를 해줬지만 뭐 단기로 보자면은 꽤 급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주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궁금증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주주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시크릿 주주입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하이브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냐 하와스냐, 이틀 연속 주가가 왜 이러는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까지도 변동성이 정말 컸습니다.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보합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이거래일 연속되고 있다는 부분 찝어주셨고요. 기관은 오늘 왜 이리 많이 파냐, 개미랑 웨인이 같이 버텼네라고 수급 향방에 대한 이야기도 남아있네요. 그럼 다른 의견도 체크해보시죠. 리포트 2025년 엔터 산업 빅사이클의 주도주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신입그룹의 비중이 정말 컸지만 내년에는 BTS발 매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별이 되어라 2 매출 100위권 재진입이다. 게임도 매출 잘 붙는 중이라고 하이브 IM에 대한 언급도 함께 남아있네요. 그럼 자세한 의견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나무 하이브 주식 230만 주 매도 대기 중이라고 남겨주셨고요. 3년간 매각 제한 해제가 23일에 해제됐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두 회사의 합작으로 나왔던 레벨스, 하지만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리스크에 대한 매니저님의 인사이트는 어떻게 될지 잠시 뒤 만나보시죠. 그럼 다음 종목 토론방 YG 엔터테인먼트 입장해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밥 먹고 왔는데 왜 이래? 기관이 배신자들아!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변동성이 정말 컸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히려 엔터이기 때문에 관세 부담도 없고 환율 수혜까지 숨겨진 트럼프 수혜주다라는 의견도 남아있네요. 그럼 다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9월부터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지난 9월 9일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차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포트 25년 YG 어셈블 남겨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신인그룹의 출범, 그리고 하반기에는 블랙핑크의 월드투어까지 예정되어 있네요. 그럼 자세한 의견 한 가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뭐가 중요하냐, 올해는 적자 아니냐, 중요한 건 내년이다라고 역시나 내년에 대한 기대감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내년 구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과 또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먼저 보죠. 네, 두나무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두나무가 결국에는 이제 하이브에 대한 주가를 엑시트를 한다라고 하면 오버행 리스크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두나무에 대한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두나무가 미국 증시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두나무는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이브에 대한 주가를 좀 이제 매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오버행 리스크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BTS에 대한 모멘텀,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두나무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좀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두나무도 여기에 대한 상승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26만 원대까지는 이제 빠르게 올라가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달성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는 18만 원대 라인을 잡고 이 박스권 안에서는 그래도 흐름이 잘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6만 원 목표가고요. 손절가 18만 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YG 볼까요? 네, YG 최근에 주가 흐름이 큰 변동성 없이 우상향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동평균선도 잘 극복을 하면서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상단의 저항선 보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5만 5천에서 약간의 저항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실적 내년에 턴어라운드를 감안한다면 6만 원 정도 선까지는 1차 목표가로 봐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트윈온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예상치보다는 좀 선방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 6만 원이고요. 손절가 4만 3천 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